코인 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들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꼽아본 세 가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자, 미국 FBI네요. 네, 암호화폐 관련 사건 130건을 수사 중이다. 네, 과연 어떠한 수사 내용인지 조금 냄새가 나긴 나네요. 자, 두 번째죠. 중국 ICO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하다. 네, 도입만 하게 된다면 호재성 뉴스가 아닐까.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네요. 네이버 자회사 라인. 가상화폐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예전에도 이 뉴스가 한번 나왔었는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죠. 미국 FBI. 네. FBI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일단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서 130건이나 수사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안 좋은 소리겠죠. 일단 뭐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좋은 쪽으로 뭐 없나요? 알려진 거보다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맞춰야 될 게 이제 뭐가 있냐면 FBI 쪽에서 이제 암호화폐 이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130건 정도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 이제 그 암호화폐 미덕 이제 그 컨퍼런스에 아마 그 선임 그 연구가 나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뭐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냥 단순히 인터뷰 형식으로 발표를 해도 되는데 굳이 컨퍼런스까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를 수 있겠는데 앞으로 좀 이제 뭐 조심해라라는 뭐 겁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자코인이라고 그러죠. 뭐 코인은 상장돼 있는데 뭐 개발은 많이 안 하고 이런 코인들 위주로 이제 뭐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압축을 해가지고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그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 거래가 있습니다. 마약 거래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분명한 이제 뭐 현금 거래를 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것보다 블록체인으로 이제 추적을 하면 블록체인 기술상에 추적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블록체인상 각 코인들 이제 특장점이 있겠죠. 익명성을 강조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누군지 모른다라는 게 가장 크게 이제 난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만 이제 만약에 추려가지고 안다면 충분히 이제 건강하는데 이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각국 나라에서 이제 일본 빼고요. 일본 뭐 태국 빼고 이제 법제화시키고 이제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하기 직전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쪽에서는 뭐 일면 이제 뭐 먹튀 같은 거 이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제도권을 이제 편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잔치상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개발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이제 FBI 쪽에서 이제 수사를 계속 이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마약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 마약 사범들이죠. 마약 사범들은 이제 10%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굉장히 이제 어렵게 이렇게 어렵게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자에도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이 부분이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하락세를 좀 더 이렇게 부추긴 그런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내하고 좀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요. 국내에서 이제 거래소 해킹 한 건 나왔는데 빠지는 것과 FBI에서 이렇게 130건 이상 사건 사고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FBI 관련해가지고 악재 나온 것과 별 차이는 없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른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뭐 큰 선들이 존재한다면 이런 부분도 이용을 해가지고 가격적인 부분들을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촉매제로 활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수사 결과가 조금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의 악재로 조금 작용을 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뉴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뉴스. 네, 피디님 좀 띄워주세요. 네, 잠깐 두 번째 뉴스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중국 얘기가 나왔죠. 네, 중국 얘기. 바로 중국의 ICO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하나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자, 도입만 하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렸던 강력한 호재이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이 표면적으로 제목만 보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오래 기다렸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피디님도 이거 보고 좀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대신에 네.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적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중국 은행 규제 기관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ICO라든지 또는 이제 거래소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국영으로 이렇게 허가제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국가에서 직접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그 일종의 이제 국내로 치면 금융위원회죠. 자, 위원회 쪽에서 이렇게 선 연구원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내온 거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뭐 힘이 없거나 이제 힘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할 정도는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 이제 중국 국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위원회 연구원인 리에논과 이제 정세세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기다 대고 이제 뭐 파생 상품 거래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ICO를 국가적으로 이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리를 서술적으로 이렇게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 중국 거래소들이죠. 중국 거래소 이제 저희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일본에서 계속해서 철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이전에는 강제적으로 이제 막아버렸기 때문에 뭐 홍콩이라든지 뭐 발리라든지 그 기타 다른 해외로 이렇게 이제 거래소 본사를 이제 옮겼었는데 지금 속속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사항들이 포착이 됐고요. 거기다 대고 저희 코인 119 방송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얘기했고 2개월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각국 지금 코인 마켓캡 이제 상위 100위권 이에 거의 70%는 중국 기술력으로 만든 코인들이 대부분 이제 포진이 돼 있는데 그러한 대표적으로 유망한 코인들이죠. 뭐 네오코인이라든지 퀀텀코인이라든지 자 이런 개발진들이 다 중국으로 다시 흘러 들어갔습니다. 자,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을 좀 더 정부 차원에서 기술 개발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 특허를 계속해서 이제 내고 결국에는 나아가서 국가 주도하에 허가제로 바뀐 다음에 거래소로 이렇게 통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뭐 상황을 놓고 보면 뭐 특허로 치면은 미국하고 1등, 2등을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대고 어떻게 됐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직접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야기가 이제 나왔고요. 1조 원 넘게 펀드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렇게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항상 가지고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나중에 우상향돼서 올라가려면 중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먼저 이렇게 군부를 떼줘야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보편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에 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시기가 언제냐. 지금 최근에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다음 달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20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겨냥을 해가지고 지금 속도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두드리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계속적으로 세국 정책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정책 부분들을 조금 이제는 오픈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희망을 놓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 자회사 라인입니다. 네, 라인이 가상화폐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그랬었는데 가상화폐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래소 사업은 아니겠죠? 일단은 뭐 거래소 사업입니다. 거래소 그런가요? 사업이고 네.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 이제 직접 이렇게 거래소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내는요 아직까지도 거래소를 이제 추가적으로 뭐 낼 수 있겠지만 ICO가 이제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지금 일본으로 가고 싱가포르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난 몇 수개월 전에는 ICO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막 강제로 막아놨기 때문에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이제 해외에 나가서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이버가 일본 쪽에서 이렇게 거래소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한다고 합니다. 일단 내국인인 일본인은 사용을 못 하고요. 거기다 대고 미국 거주자들도 사용을 못 하게 제한을 걸어놓고 그 외 다른 국가들
국가들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일본 쪽은 지금 인가제입니다. 인가제인데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 까다롭게 규정을 잡아놔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그분이 만약 인가가 떨어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본 국민과 그 다음에 미국 거주자들 한해가지고 거래가 안 되고 다른 나라 국가들 투자자들은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인프라 만들어놨는데요. 일단은 뭐 모토는 그렇습니다. 네이버 라인도 이제 만들었지만 지금 라인이 일본 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인기가 많이 있고 인프라가 잘 돼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강화시켜 가지고 거래소하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맞추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장 이렇게 거의 성공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코인 중에 이제 하나가 스티밋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블로그 형식으로 양질의 글을 올려서 추천을 받으면 이 부분은 수정도 안 되고 블록체인상에 데이터로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양질의 정보를 올리면 그 보상으로 코인을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데 네이버 라인도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국내 거래소랑 이제 비교를 치자면 국내 거래소는 지금 신규 가입도 이제 잘 안 되고 원화입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일본 네이버도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가상화폐 마켓을 통해서 거래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스타트를 이제 할 예정이고 일본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기업이 이렇게 거래소 사업을 직접 진출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SBI 투자사에도 직접 거래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 대고 지금 또 뭐 있습니다. 일본 증권사 모넥스라는 그룹에서 코인체크 거래소를 인수를 해버렸죠. 그만큼 대기업과 금융거래소도 굉장히 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자체를 무궁무진하게 잠재적으로 크게 보고 있다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꾸준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제자에도 저희가 가져왔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 페이스북에서 뭐 루머긴 하지만 코인베이스 인수설이 다시 한번 또 불거지면서 나왔죠. 거기다 대고 그 투자은행 IB은행에서 어디입니까? 골드만삭스도 직접 자회사 서클을 통해 가지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국내 대기업도 넥슨도 인수를 했죠.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속도 뛰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ICO를 조금 이렇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금융위에서 직접 그 논의가 돼 있으면서 가이드라인도 나온 만큼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속도전이 붙으면 충분히 미국, 중국과 이런 격차가 굉장히 5년, 10년까지 벌어져 있는데 충분히 당겨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토종코인이죠. 아이콘 플랫폼과 이제 뎁 서비스하고 이제 협업을 맺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지금 네이버에서 만약에 이 뎁을 사용해서 한다면 지원도 아낌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프라 구축과 이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반부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자회사를 통해서 일본 쪽으로 진출하는 네이버, 네, 과연 이게 답일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 같은 대기업 자체, 네, 대기업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생태계를 조금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